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들에 대해서 예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코레이터 패턴에서 소개된 커피 예제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같이 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 먼저 이 문제, 커피 가격 문제를 그러니까 다양한 첨가물을 추가했을 때 커피 가격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장식 패턴이냐? 그러면 별로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 가격 문제는 굳이 장식 패턴을 써서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략 패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추가 요소, 첨가물이 한 종류만 있다. 그러면 컨디먼트를 만나고 얘가 이제 컨디먼트가 있고, 이 밑에 밀크 무엇이 있으면 내가 현재 유지하는 첨가물이 셋 컨디먼트가 add 컨디먼트가 밀크인지 모카인지 또 휘브인지에 따라서 코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소 하나면 전략 패턴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 스타버처럼 여러 개 요소를 추가할 수 있고 동일한 요소를 여러 번 적용하면 이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첨가물 목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제 이클립스의 코드도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컨디먼트를 상속받는 애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목록을 유지하는 거예요. 리스트 목록을 유지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컨디먼트를 추가하고, 계산은 이 추가되어 있는 컨디먼트만큼 합계를 계산해서 전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다가 이제 아래서 슈퍼의 코스트를 부를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략 패턴과 장식 패턴을 비교해 보면, 전략 패턴은 특정 매수의 기능만 변경하지만 장식 패턴은 여러 매수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많이는 그런 예제가 아니라 장식 패턴도 여기서처럼 특정 메소드의 한 종류만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특정 메소드 하나만 아니겠군요. 커스트와 디스크립션을 같이 수정하고 있긴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 장식자들은 두 개의 메소드의 기능을 계속 장식함으로써 확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전략 패턴이 그거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 두 개가 필요하면 컨디먼트를 이 디스크립션 할 때 이 컨디먼트로부터 뭔가 정보도 얻어와서 디스크립션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전략 패턴에서 서로 좀 관련이 없는 거다. 퀘크하고 플라이면 이에 대한 전략, 얘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 전략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 포장이면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돼서 뭔가 어떻게 날면 소리 내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략 패턴 대신에 장식 패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략 패턴과 이제 장식 패턴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가격 예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식 패턴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느껴보기 위해서 소개된 예제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 커피 예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콘크리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는 뭐 이건 꼭 커피 예제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식 패턴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콘크리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는 데코레이터에 의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 브랜드의 특별 할인을 구현하고 싶을 때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하우스 브랜드를 오늘은 하우스 브랜드 이용하면 전체 가격을 25% 할인해 준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이게 뭔가 할 수 있냐? 그래서 콘크리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가 데코레이터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중간 겹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성 패턴을 써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코드에서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해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는 모카 휩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장식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객체들을 뭐 임의로 중간에 접근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코드를 이상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패턴, 즉 이 장식하는 메소드를 별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실습에서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생성 관련된 패턴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장식된 경우 가장 바깥쪽 데코레이터가 모두 안쪽 데코레이터를 알 수 있나?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가장 바깥에 있는 애만 아는 거지 안쪽까지 물론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코레이터 패턴 자체가 좋은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가장 바깥 데코레이터가 안쪽 데코레이터를 모르게 하는 것, 몰라도 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교재 예제의 문제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디자인 패턴을 검색해 보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영어로 강의하는 아주 재미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이 강의를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강사가 이 예제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왜 안 좋냐?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장식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교재에 사용한 커피의 가격 계산 문제는 장식 패턴을 해결할 적절한 예제는 아니다. 왜? 장식 간의 차이가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property difference다. behavior difference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behavior difference를 보여줄 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장식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계산이 항상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필요하면 몰라도 다 그냥 더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장식 패턴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어떤 건 곱해 줘야 되겠고 어떤 건 더해 주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다 단순히 더하는 것뿐이에요. 단순히 다 더하는 것뿐이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곱하고 어떤 건 더하고 이 연산들이 되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를 어떻게 장식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게 단순하니까 단순했을 때 좋은 점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예제에서는 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장식 간의 알고리즘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제 자바 라이브에 보면 이제 이 입출력 할 때 그 데코레이트 패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을 뭘로 포장하는데 뭐 압축 스트림으로 포장해 줄 수도 있고 인크립션 스트림으로 포장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장식 패턴으로 쓰는 거에 효과적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트 패턴이 실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된 예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바에서는 입출력에서 이 데코레이트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 리더를 만들고 얘를 또 버퍼 기반으로 감싸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림을 그 아모어 스트림, 압축 스트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동적으로 압축해주고 자동적으로 암호화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UI 같은 경우에서도 윈도우 데코레이터라는 걸 써서 이렇게 그 스크롤 바가 있는 윈도우, 없는 윈도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데코레이트 패턴을 써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장식 패턴으로 할 것이 아닌데 그 장식 패턴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데코레이트 패턴을 치고 막 설명된 예제들 보면 되게 엉뚱한 예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예제 중에 하나가 다양한 핸드폰을 어떻게 장식하든, 즉 핸드폰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들을 장식하는 데코레이트 패턴을 통해서 특정 기능이 있는 핸드폰들을 제시해 주겠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얼핏 하면 데코레이트 패턴 써도 될 것 같은데 또 월세방 우리가 직방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월세 가격 그러니까 커피 가격 그럼 뭔가 비쌀 것 같잖아요. 방이 월세방도 그 안에가 방이 2개인지 싱글룸인지 뭐 가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또 뭐 애완동물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디자인 그 장식 패턴을 써서 기본 방에다가 방 추가 뭐 퍼니시드인데 어떤 거는 뭐까지 있는 거 또 애완동물 기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방들을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개는 둘 다 장식 패턴으로 쓰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장식 패턴은 상속으로 모델링하였을 때 클래스 폭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상속으로 뭔가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 다양한 종류의 월세방을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클래스 폭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식 패턴으로 쓰면 좋나라고 보려 할 때 첫 번째로 동일 장식자를 여러 번 적용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장식해서 어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면 장식 패턴이 효과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예제도 모르겠어요. 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룸 장식하고 또 룸 장식한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봐야 될 게 다양한 장식자로 장식된 객체를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둘 다 만약에 핸드폰의 가격을 측정하는 거면, 가격 측정이 목적이라 그러면, 자, 요걸 생각해 봐야 돼. 월세 가격인데 방의 특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냐. furnished, unfurnished인데 뭐 그것도 이게 중요하냐. 방이 furnished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방의 평수라든지 그 방의 건물의 위치나 노후 정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식함으로써 어떤 통일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월세방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양하게 이 방이 이런 방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은 또 장식하는 건 별로예요. 이렇게 장식이 되면 내가 방의 개수가 몇 개고 애완동물 기를 수 있는지 알려면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검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묻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뷰 제공이 목적일 때도 과연 이게 이렇게 장식하는 게 좋은 솔루션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장식 간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달라지냐, 이런 것처럼요. 압축이냐 암호냐. 그래서 인크립션 스트림으로 포장하면 암호화해주고, 컴프레션 하면 압축해주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고, 이러면 이게 필요한 애들만 장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제가 아니나 아니나 이런 거를 좀 이제 우리가 어떤 응용을 만났을 때 이 응용에 장식 패턴을 적용해 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커피 예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제에서도 우리가 좀 이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생각해 볼 예제인데요. 문제점, 검토사항인데요. 동일 장식자를 여러 번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커피에 모든 장식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근데 이 제한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제한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더블 모카는 괜찮은데 트리플 모카 2번까지는 가능한데 3번 이상은 안 돼. 소이는 한 번만 되고 더블 소이는 안 돼. 익스프레소에는 휘브로는 장식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다양한 제한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장식 패턴에서 처리해 줄 수 있냐? 지금은 바로 이전 객체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휘비라는 맨 앞에 것은 휘비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타입 정보만 가지고 있어는. 휘비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이 안에 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딸려 나오는 디스크립션을 보면 얘가 어떻게 장식된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예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맨 바깥 장식자만 알지 안쪽에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식 제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장식을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 실습에서 해보긴 할 건데요. 각 개별 장식자에 구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목화는 목화대로 룰, 소이는 소이대로 룰, 휩은 휩대로의 룰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코드 중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을 바꾸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룰을 바꾸려면 얘네들을 다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OCP로 룰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규칙을 화해서 규칙을 코드화하고 팩토리 패턴,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식하는 것들을 직접 사용할 사람들이 장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인자를 받으면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장식해서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에다가 제한사항을 집어넣어 주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물론 이 기능이 매우 복잡해지고 얘에 대한 모듈 하나 추상화가 또 필요할 겁니다. 관련 리팩토링. 그래서 move embellishment to decorator. 어떤 객체의 핵심 기능이 아니고 선택적인 기능이다. 그러면 이 선택 기능은 그 클래스에서 빼서 데코레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장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봤는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를 봤더니 이 기능은 늘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일부 객체들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클래스에서 빼내. 클래스 빼내는 순간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바뀌어야 될 이유 SRP 측면에서도 바람직해요.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디코딩이 필요하면 디코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코딩하는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줘서 디코딩이 필요한 애들은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고 디코딩이 필요 없는 애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리팩토링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해보면 데코레이터 패턴은 구조 패턴입니다. 패턴의 특성은 구조 패턴이다. 우리가 행위 패턴들을 봤죠. 그리고 구조. 얘는 구조 패턴이다. 생성, 행위, 구조. 그래서 앞에 두 개 거는 비헤비어 패턴이었고 옵서버가 비헤비어였나? 네, 옵서버도 비헤비어고 전략도 비헤비어이고 얘는 구조 패턴입니다. 객체들을 구조화 시켜가지고 뭔가 패턴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적용하면 되냐면 상속에는 제약성이 구속받지 않고 동적으로 객체에 책임을 추구하고 싶을 때 다른 동일 객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애들 중에 다 필요하지 않고 얘네들만 뭔가 다른 기능을 제공해야 되면 이 클래스에 여기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서 얘네들만 포장해서 쓰면 됩니다.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객체의 기능을 추가, 제거하고 싶을 때 여기서의 제거도 뭐냐면 포장함으로써 빈 메소드로 오버라이트해서 포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메소드에 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라지거나 그 하던 행위들을 리버스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요. 동적으로 객체에 추가할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할 때 데코레이터 패턴을 쓸 수 있다. 장점으론 코딩이 단순해지며 클래스의 응집력이 높아진다. 여기 보시면 우리 클래스 보면 데코레이티도 응집성이 높고 데코레이터도 응집성이 높습니다. 둘 다 단순해요. 결합해서 복잡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상습보다 유연하게 객체의 기능 또는 상태를 추가할 수 있고 나중에 제거도 가능하다. 여기서 제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 메소드나 예외를 발생하도록 아니면
그 했던 플러스한 거를 마이너스 하게끔 해가지고 그 상쇄시켜가지고 그 효과를 하는 거죠. 모카, 휘, 모카한 다음에 언모카라는 걸로 또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비교적 많이 정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아까처럼 클래스 폭발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관련 클래스에 중복되어 있는 장식 요소를 한 곳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커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중복해서 장식의 요소를 빼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구현 고려 상황. 최상의 컴포넌트 클래스가 라이트웨이어한테 한다. 늘 이거는 ISP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상의 클래스가 베버리지인데 이 베버리지는 최소화돼야 좋다. 하나의 책임만 추가해야 되면 꼭 abstract decorator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얘 정의하면 이점 타입이 장식자 타입이 존재한다. 장식자에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는 메소드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equality testing. 요것도 실습에서 해볼 거예요. 실습에서 해볼 건데 이건 뭐냐면 모카, 휩, 모카로 장식된 애나 똑같은 애예요. 근데 휩, 모카로 장식된 애. 그럼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애인데 이 비교가 가능하냐? 이제 이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또 비교하는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식 패턴을 만드는데 이퀄리티 테스팅이 필요한 건지 그 장식되는 그 순서나 어떻게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건 또 응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장식된 거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책에서 또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 기능은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모카, 휘, 모카로 장식했는데 얘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 객체 버리고 휘, 모카 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괜히 그 제거해야 되는 코드를 만들면 그 코드가 전체적인 코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remove 레이어를 제거하는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C++ 코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네. 여기서도 보면 베버리지가 있고 이제 get description은 가상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override 해줬어요. 버추코 안 써도 되고요. override 해줬습니다. 추상으로. 순수 가상 함수로 덮어줬어요. 그러면 얘를 만들 때 얘를 꼭 해줘야 되죠. 여기도 버추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랑 이제 자바랑 한 가지 좀 설명드리면 얘에서는 beverage 땡땡 get description 해가지고 조상에 있는 메소드를 바로 상위 거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부모 걸 부르려면 슈퍼를 쓰잖아요. 슈퍼.get description 이렇게 쓰는데 슈퍼라는 게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거기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만약 자바라고 하면 자바 코드면 여기서는 A에 있는 foo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얘를 다르게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일부 쓰고 싶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서는 없다. C에서는 A 땡땡 f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니라 조상에 있는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객체지향에서 필요한 건 아닌데 C는 C++는 그게 되고 자바는 안 됩니다. 그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클립스로 가서 코드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노트를 띄워서 실습 관련된 실습해야 될 과제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 패턴 그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던 첨가물들의 목록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먼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밀크, 모카, 휘븐 이렇게 자기 이름, 커스트 이렇게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버리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목록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컨디먼트의 목록을. 그래서 컨디먼트를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 공부하실 때 혹시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여기 보면 이제 반복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그 첨가물들의 가격들의 합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내부 반복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트림 라이브를 이용해서 스트림에서 알아서 반복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림을 만들고 정렬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트링들을 다 콤마를 중간자로 해서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격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테스트를 보면 이제 아까는 베버리지 코스 계속 장식을 했는데 얘는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뭘 또 할 수 있냐면 뭐 뭔가 커피 첨가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모카로 몇 개 장식되어 있는지, 뭐 휘브로 장식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다 이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밀크, 모카, 휘브 말고 카라멜이라든지 뭐 두유라든지 추가하고 싶으면 얘를 구현하는 이런 애들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OCP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우리가 이 커피 예제는 커피의 가격, 다양한 첨가물에 따른 그 가격 문제는 장식 패턴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장식 패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그 문제의 베스트 솔루션이냐? 그러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산이 너무 단순하다. 장식 패턴을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연산이 아니냐. 물론 이해하는 측면에서나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예제인데 좀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마치고 실습 노트를 가지고 관련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